안녕하십니까. 기사퍼스트 공석입니다. 자, 커말그 필기 2013년 2회 핵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풀이를 하기 전 이번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분석한 결과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기출문제하고 동일하거나 그리고 강의에서 설명을 드려서 쉽게 풀이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컴퓨터 일반은 16문제, 스프레드시트 일반은 13문제, 데이터베이스 일반은 15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하고 기출문제만 잘 보시면은 누구나 합격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스프레드시트 일반, 그러니까 엑셀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나머지 과목에 비해서 엑셀이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출제 패턴은요, 2013년 1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회 때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강의하고 기출 문제만 꼼꼼하게 보신다라면은 누구나 한 번에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안내 말씀 좀 드리고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드 프로세서하고 커말에 대해서 시험이 좀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필기 시험 내용이 좀 바뀐 게 있는데요. 자, 필기 시험 내용 중에서 운영체제 내용이 있습니다. 커말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일반에 윈도우즈 XP로 해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2014년 1월 1일부터는 바뀌게 됩니다. 윈도우즈 7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2014년도가 되기 전 2013년도에 모두 이제 자격증 취득을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버전이 바뀌게 되면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여러분들이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올해가 가기 전 윈도우즈 XP 기반으로 해서 출제가 될 때 그때 자격증 취득을 모두 하십시오. 다음 중 한 대의 시스템을 여러 사용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각 사용자에게 CPU에 대한 사용권을 일정 시간 동안 할당하여 마치 각자가 컴퓨터를 독점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시스템 운영 방식은, 자, 운영체제가 세대별로 해서 발달된 과정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나뉘는데 각각의 특징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 일괄 처리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일괄 처리 시스템. 제일 먼저 생겨난 방식이 되는데요. 한 번에 모아서 처리한다,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모아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급여를 만약 계산을 한다. 그럼 급여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시로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일괄 처리로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겨난 방식이 이제 일괄 처리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컴퓨터를 쉽게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전산실이 있었고요. 개인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을 이용을 할 때 이제 중요한 이런 급여를 계산한다든지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만 한 번씩 이용을 할 수 있었어요. 자, 이게 1세대가 되는 거고요. 이제 2세대 들어오게 되면은 다중 프로그래밍. 자, 다중 프로그래밍은요, 한 대 컴퓨터로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CPU가 하나 있으면요, 사실 CPU는요 하나의 프로그램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하나의 프로그램밖에 실행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하나의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다중 프로그래밍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시분할 시스템. 자, 시분할 시스템은요, 여러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컴퓨터가 사용자들의 프로그램을 번갈아 가면서 처리해 줌으로써 각 사용자가 각자 독립된 컴퓨터를 사용하는 느낌을 주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다중 프로그래밍하고요, 시분할 시스템하고 거의 개념은 같습니다. 같은데 초점이 달라요. 다중 프로그래밍은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처리량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고요. 시분할 시스템은요, 응답 시간의 최소화가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시분할 시스템은요, 일정 시간 동안 CPU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할당을 해줍니다. 할당을 해주고요. CPU 속도가 빨라서 마치 독점한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컴퓨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CPU는요,
한 번에 한 가지 작업밖에 못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음악도 듣고 인터넷 하면서 워드 작업도 동시에 하죠. 그리고 게임도 같이 하면서, 그죠? 여러 가지 작업들을 CPU 한 대가 모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물론 컴퓨터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 컴퓨터의 사양이 좋지 않으면은 좀 버벅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컴퓨터의 사양이 좋다라면은 원활하게 작동이 될 거예요. 그죠? 전혀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해서 음악이 끊어진다든지 음악을 듣는다고 해서 워드 작업을 못 한다든지 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에 CPU가 한 대가 붙어 있고 여기에 CPU가 한 대 붙어 있고 여기에 CPU가 한 대 붙어 있느냐? 아, 그건 아니죠. CPU는 한 대밖에 없어요.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CPU는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워드 조금 하고 음악 조금 하고 인터넷 조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CPU가 자, 이 작업을요 굉장히 빠르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요거 뭐 0.0001초 이것도 0.0001초 이것도 0.001초 사람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짧은 시간 내에 이거 조금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동시에 마치 실행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개념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시분할 시스템이에요. 시분할. 시간을 분할한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분할해서 나누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PU를 마치 독점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하는 것이 시분할 시스템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응답 시간의 최소화가 이제 초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중 프로세싱. 자, 한 대의 컴퓨터에 중앙 처리 장치, 그러니까 CPU를 이제 2개 이상 설치를 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실시간 시스템은 한정된 시간 제약 조건에서 자료를 분석하여 처리한다. 그러니까 뭐 비행기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교통 제어 시스템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어떤 제어를 할 필요성이 있는 시스템, 그것을 실시간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2세대가 되는 거고요. 자, 3세대는 다중모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들어두시면 됩니다. 1세대하고 2세대를 혼합한 시스템이 되고 4세대는 분산 처리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여러 대의 컴퓨터들의 작업들을 나누어 처리하고 그 내용이나 결과를 통신망을 이용해서 상호 교환한다. 컴퓨터가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컴퓨터들을 서로 연결해서 인터넷망으로 연결을 해서 분산해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분화 시스템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시분화 시스템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읽어보시면 한 대의 시스템을 여러 사용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워드, 음악, 인터넷 이것을 사용자라고 보십시오. 사용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각 사용자들에게는 CPU에 대한 사용권을 일정 시간 동안 할당, 이게 시분할이에요. 시분할. 일정 시간 동안 할당. 마치 각자가 컴퓨터를 독점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시스템. CPU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자기만 사용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시분할 시스템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다음 중 통신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All IP. 자, All IP는 올해 광고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TV를 연결한 통신망, 그리고 스마트폰을 연결한 통신망, 이런 각종 기존 통신망을 이제 하나의 IP 기반의 망으로 통합한 것을 All IP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맞아요. 자, 여기서 설명 중에서 PSTN이라고 나오는데 PST, 여기서 T가 텔레폰입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이용하는 이제 유선 전화망을 뜻하는 거예요. PSTN은 자, 이런 전화망이라든지 무선망이라든지 패킷 데이터망, 이런 뭐 인터넷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합을 한다. 하나의 IP로 그게 All IP가 되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그림이 잘 나와 있죠. PSTN이라든지 PSDN, 이것은 데이터 교환망, 패킷 교환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망들을 통합을 한 것이 하나의 IP로 통합한 것이 All IP가 되고요. 자, UWB라는 것은 근거리 통신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블루투스 잘 아시죠? 블루투스 개념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초고속 무선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무선 통신하고 있잖아요. 다들 무선 통신하고 있는데, 이제 블루투스보다도 이 기술은요, 한 100배에서 200배 정도 빠릅니다. 고속의, 이제 무선 통신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번 지급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급이라는 것은, 가정, 사무실 등의 무선 네트워킹 분야에서 10m에서 한 20m 내외의 근거리 통신 기술을 뜻하는 겁니다. 근거리 통신 기술. 자, 유비쿼터스하고 관련된 그런 용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집 밖에서 전등을 켜거나 끄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기기가 있어야겠죠. 외부에서. 자,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댁에 컴퓨터에 접속을 해야 돼요. 컴퓨터에 접속을 하고, 이 컴퓨터는 여러 개의 가전제품들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컴퓨터가 이 명령을 받아서 뭐 켜거나 꺼라라는 명령을 줘서 그 장비를 작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게 작동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의 이제 작동 원리가 되는 건데,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요. 컴퓨터를 항상 켜두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전력 소모가 커지잖아요. 컴퓨터를 보통 한 달 동안 켜려면은 한 10,000원 정도 전기세가 듭니다. 그래서 뭐 유비쿼터스가 좋고 뭐 그 홈 자동화 이런 뭐 기술들이 좋은 거는 알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마우스도 항상 켜둘 수 있잖아요. 그죠?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보다도 작기 때문에 홈 네트워크를 하기 위한, 제어하기 위한 단말기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그 기술이 지급이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이란 것은 홈 네트워킹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인데요. 근거리 통신, 그러니까 블루투스처럼 근거리 통신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기술인데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왜 전력 소모가 적어야 되는지 개념 아시겠죠? 자, 홈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단말기가 켜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번의 지급에 대한 설명 중에서 저전력이다, 저비용이다, 저속도다, 2.4GHz 기반이다 이런 건 다 맞아요. 홈 자동화 그리고 데이터 전송을 위한 무선 네트워크 규격이다라는 설명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1km 내에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10에서 한 20m 정도가 무난하게 통신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고요. 4번 와이브로는 뭐 키워드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뭐 이동 중에서 무선으로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는 정도 아시면 됩니다. 스프레드시트 일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C 첫 번째 셀에 이렇게 수식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입력되어 있을 때 다음 중 입력된 수식의 결과를 값으로 변경하는 VBA 코드로 옳은 것은, 자, 정답이 2번인데요. 2번 자세히 보십시오. 자, 우변에 레인지에서 C 첫 번째 셀의 값, 자, C 첫 번째 셀의 값을 왼쪽에 보면은 C 첫 번째 셀의 값에다가 대입을 하라, 이렇게 문제가 이 코드가 정답이 됩니다. 좀 이상하죠? 좌변하고 우변은 같아요. 자, 그런데 왜 2번이 답이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A 첫 번째 셀의 값이 1이고요. B 첫 번째 셀의 값이 3이에요. 그럼 C 첫 번째 셀에 A 첫 번째 셀 곱하기 B 첫 번째 셀이라는 이 수식이 입력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우스로 이 셀을 선택하게 되면은 보여지는 거는 3이지만은 수식 입력줄에는 이렇게 수식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 3이란 값이 이 수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 이 수식의 결과를 값으로 바꾸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수 값으로 바꾸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셀에 있는 값을 선택을 했을 때 보여지는 것도 3이고, 자, 수식 입력줄에 보여지는 것도 상수 값으로 해서 3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코드를, VBA 코드를 만들어라 라는 것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뭐 커맨드 버튼을 하나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렇게 VBA 코드를 하나 만드십시오. 만드시고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작동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서 이렇게 코드를 대입을 하면요, 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얻을 수 있냐면은, 자, 우변에,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value 값이 얼마예요? 3이죠. 3. C 첫 번째 셀의 값이 3이에요. 자, value는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3이 되는 겁니다. 자, 이 3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C 첫 번째 셀의 값에다가 이렇게 3을 대입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자, 3을 대입을 하라라고 하게 되면 수식이 지워지면서 값이 그냥 3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덮어쓰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식으로 입력되어 있던 그 값을 그냥 값으로 바꿔줄 때, 수식을 그냥 값으로 바꿔줄 때는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면요, 값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음 중 아래 도넛형 차트의 구멍 크기를 작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구멍 크기를 작게 하는 방법 3번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원형하고 도넛형하고 차이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원형은 데이터 계열을 한 개밖에 표현을 못하죠. 자, 여기 있는 예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자, 국어라는 데이터 계열 하나를 가지고, 자, 4명이 되기 때문에 뭐 권동현, 최영희, 장보현, 이단비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넛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 계열을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띠가, 도넛형 띠가 이렇게 3개가 있죠.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서 한 번에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럼 이거 그 구멍의 크기를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그것은 차트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면은 데이터 계열 서식이 나오죠. 자, 그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대부분 다 뭐 차트에 대한 조정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열 옵션에 가시면은 뭐 첫째 조각의 각이라든지 쪼개진 도넛, 뭐 도넛 구멍의 크기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가 이제 그 메뉴의 경로가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 상자에서 계열 옵션에서 도넛 구멍 크기 값을 작게 조정한다. 이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메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셀에 값을 입력할 수도 있고, 자, 이 값 외에 메모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를 삽입할 수 있죠. 자, 그 메모 기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1번에 새 메모를 작성하려면 바로가기 키 Shift F2번 키를 누르거나 검토 탭의 메모 그룹에 새 메모를 클릭한다. 이게 맞는 설명입니다. Shift F2번이 이제 바로가기 키가 되고요. 자, 검토 탭에 보면은 메모 그룹이 있고 새 메모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메뉴를 클릭을 하면은 메모를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셀을 이동하면 메모를 제외한 수식, 결과값, 셀 서식 등이 이동된다. 이거 틀렸습니다. 자, 메모까지도 셀을 이동을 하면요, 같이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제외된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3번 한 시트에 여러 개의 메모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 검토 탭의 메모 그룹의 이전 또는 다음을 이용하여 메모를 탐색할 수 있다. 자, 시트 내에 여러 개의 메모가 이렇게 있을 때,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전과 다음을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통합 문서에 포함된 메모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거나 시트 끝에 인쇄를 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페이지 설정에 가시면요, 시트 탭이 있는데요. 시트 탭에 보시면은 메모를 어떻게 인쇄를 할 거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시트 끝에다가 인쇄를 할 수도 있고, 시트에 표시된 대로, 그냥 각 셀에 이제 삽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표시되는 대로 그대로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발령 부서는, 자, 발령 부서는 부서명의 데이터 값을, 자, 부서명의 데이터 값을 번호를 기준으로, 자, 번호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반복하여 배정하고자 한다. C 두 번째 셀에 입력할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부서명이 이렇게 기획, 재무, 총무가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C의 두 번째 셀에 기획팀이 들어가고, 그 다음 재무, 총무, 이런 식으로. 자, 순서대로 반복해서 기획, 재무, 총무, 기획, 재무, 총무.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반복해서 배정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번호를 기준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번호가 1일 때 기획, 2일 때는 재무, 3일 때는 총무, 4일 때는 기획, 5일 때는 재무,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번호 값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데이터 찾아서 이렇게 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번에서 4번까지의
그 수식을 보시면은 인덱스 함수가 이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모드 함수가 또 이용이 되었네요. 일단 인덱스 함수는요, 데이터를 찾는 함수인데 인수가 3개가 들어갔죠. 범위, 행열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범위에서 행열 값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찾는 그런 이제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모드 함수는 뭡니까?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이제 범위가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뭐 범위는 바뀔 수가 없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제 데이터를 찾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중요한 것은 이 범위에서 행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행. 열은 1로 고정이 있죠. 바뀌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쉼표를 기준해서 인수가 이제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다는 것은 행은 있는데 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열이 필요 없죠. 왜? 열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열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만 정해주면 값을 바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수식을 찾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3번이 수식이 맞는 수식입니다라고 찾으면 가장 좋겠지만은 어렵습니다. 그렇게는 어렵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대입을 하십시오. 대입을 해서 한번 구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C의 그 두 번째 셀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행값을 얼마를 찾아야만 기획팀이 들어오겠습니까? 1이죠. 1. 맞습니까? 자, 이거는 2, 이건 3, 이거는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행값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수식이 이 행값을 가지도록 만들어지는지 결과를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A 두 번째 셀 1값이잖아요. 1에다가 3을 나누는 거예요. 1 나누기 3. 자, 이거 목은 얼마가 됩니까? 목은 0이 되고 나머지는 1이 되죠. 맞습니까? 이때 모두 함수는 나머지 1을 반환하기 때문에 행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행값이 1이 되네요. 1번은 맞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2번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까지의 결과가 위에서 1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이건 2가 되죠. 이거 잘못되었네요. 그죠? 자, 그럼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A 두 번째 값이 1이고 1-1, 3이네요. 그죠? 그럼 0에다가 나누기 3을 해서 그러면은 목도 0이 되고 나머지도 0이 되는데 플러스 1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1이 되는 겁니다. 이거 맞네요. 그죠? 그 다음 4번 보시면은 A 두 번째에다가 빼기 1. 자, A 두 번째가 1이 되고 빼기 1을 하게 되면 0이 되고 3을 나누게 되면은 목은 0, 나머지도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되었어요. 일단 잘못된 것을 빼버립니다. 2번하고 4번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아니면 3번인데 자, 보세요. 나머지도 다 대입을 해서 보시면 돼요. 다 대입해서 보시면 되는데 바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A 두 번째 셀이 그 3이라는 값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3이에요. 그럼 3 나누기 3이죠. 그럼 목은 1이 되고 나머지 얼마 됩니까? 0이 되죠. 그러면 이게 결과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 되잖아요. 그렇죠? 행값이 0이 되는 겁니다. 잘못되었죠. 이것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처럼 하나하나 대입을 하다 보면은 1번하고 3번 중에서 답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3번은 맞습니다. 3번은 보세요. 여기 3이 들어가도 마이너스 1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A 두 번째 값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을 해버리고 여기서 다시 플러스 1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2,3이 되고 2 나누기 3이 되기 때문에 이제 목은 0이 되고 나머지가 2가 되는 거예요. 2에다가 플러스 1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3이 되고 세 번째 행의 총무팀 값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도요, 바로 이렇게 답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지워 나가면서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통합 문서의 첫 번째 시트 뒤에 새로운 시트를 추가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려고 한다. 다음 중 괄호 안에 알맞은 인수로 옳은 것은, 자, 인수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워크시트에서 add가 들어가면은, 자, add라는 메서드가 시트를 추가한다라는 거, 그 정도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죠? 시트를 추가한다 라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 첫 번째 시트 뒤에다가 새로운 시트를 추가하라는 얘기예요. 추가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메서드는 알겠는데 인수값을 모르겠네요. 그죠? 첫 번째 시트 뒤에다가
뒤에다가. 자, 첫 번째 시트라는 것은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럼 뒤에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애프터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애프터. 뒤에.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나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add 메서드의 인수를 몇 가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before는요, 지정한 시트의 앞이 되는 겁니다. 앞. before는 앞. 자, 첫 번째 시트 앞이라고 하게 되면은 before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 after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자, count는요, 추가할 시트의 수를 결정할 때 count 사용하시면 되고, 자, 타입은 시트 형식이 있어요. 시트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차트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자, 시트의 형식을 지정할 때,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인수가 있다는 거. 자, 각각의 정의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애프터가 들어가면은 뒤, 그리고 카운트에서 2가 들어갔죠. 그리고 before가 들어갔어요. 그럼 before는 뭡니까? 앞이죠. 앞. 첫 번째 시트 앞에 들어가는데 시트가 두 개란 얘기예요. 두 개의 시트. 됐죠?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그림에서 수식. 자, 수식을 실행하였을 때 결과값으로 옳은 것은 간단한 문제인데요. 일단 min은 최소값을 찾는 거죠. 최소값을 찾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찾는 겁니다. dmin. 자, 데이터베이스. 일단 범위를 선택을 해줘야겠죠. A 첫 번째에서 C 여섯 번째까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 최소값을 찾는데 두 번째 인수는 열, 그 다음 세 번째는 조건이 들어가죠. 이거 다 공통적이잖아요. 그죠?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다 이제 공통적으로 인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열이 어떻게 됩니까? 2가 되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두 번째 열에서, 자, 두 번째 열에서 찾는 거예요. 조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두 번째부터 2의 세 번째. 조건은 몸무게가 60 이상이란 조건이 붙었습니다. 자, 60 이상일 때. 자, 60 이상. 이건 안 되겠네요. 그죠? 자, 이것을 빼버리고, 여기서 최소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65가 여기선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엑셀 통합 문서의 웹페이지 형식 저장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뭐 기억할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잖아요. 그죠? 엑셀 파일을 작업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때 파일 형식을 여러 가지 형식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웹페이지 형식으로도 저장할 수 있어요. 엑셀을 웹페이지 형식으로 저장을 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분명히 한계점이 있어요. 뭐 우리가 엑셀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차트도 만들 수도 있고, 뭐 부분합, 데이터 통합, 뭐 데이터 표도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이 웹페이지로 다 표현이 될까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려면요. 저장을 하려고 보면은 메시지가 이렇게 나와요. 북1에는 웹페이지 형식이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웹페이지로 변화를 하는데 지원하는 기능이 있고 지원하지 않은 기능이 있어요. 그죠? 자,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조건부 서식 중 데이터 막대 아이콘 집합은 지원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금 복잡한 이런 기능들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2번 회전된 텍스트는 올바로 표시되지 않는다. 자, 텍스트를 회전을 시켰잖아요. 그죠? 그것은 바로 표시가 안 된다는 얘기요. 올바르게. 자, 배경의 질감이라든지 그래픽과 같은 이런 관련 파일들은 하위 폴더에 저장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질감이라든지 그래픽적인 이런 요소들은요. 웹페이지에 바로 표시가 안 되고요. 별도의 폴더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별도의 이제 폴더가 만들어져요. 1.html이라는 만일 이제 통합 문서에서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그림 파일들만 저장이 되는 폴더가 자동으로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그다음 4번. 일부 시트만을 선택하여 저장할 수 없다. 시트. 통합 문서에서 여러 개의 시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시트만 선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은 뭐 답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전체 통합 문서를 선택을 하느냐, 선택 영역 시트를 선택을 하느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무엇을 할 거냐 대상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도 할 수도 있고 시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어요.
다음 중 아래와 같은 이벤트 프로시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 with하고 and with에 대한 의미만 잘 아시면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정답을 바로 찾고 전체적으로 한번 코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in string 해서, 자, 인수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갔죠. 점 해서 앞에는 value가 들어가고요. 뒤에는 string search라고 해서 이렇게 변수명이 들어갔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 있는지.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있는데 이 그 코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with하고 and with 사이에 이렇게 지금 코드가 입력이 되어 있고, me하고 느낌표하고 순번이 이렇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일단 me는 현재 개체를 뜻하는 겁니다. 현재 개체. 현재 개체를 폼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폼. 자, 그러면 현재 폼에서 순번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순번 컨트롤. 자, 그래서 개체명, 컨트롤명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순번을 뭐 텍스트 상자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순번이라는 텍스트 상자가 폼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with하고 and with 사이에는 이 그 컨트롤명을 생략해도 되죠. 입력하는 거 생략해도 되고, 점해서 입력해 주면 됩니다. 메서드든 속성이든. 자, 그럼 점해서 value 이렇게 지정이 되었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번 텍스트 상자의 값을 뜻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점 value는 string search 변수의 값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설명 틀렸죠. 자, 여기 보시면 string search라는 이 변수의 값은요, input 박스, 그러니까 입력받을 수 있는 박스, 그 상자를 통해서, 그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은 그 값이 여기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value는 순번 그 컨트롤의 값이 되는 거지 이 변수의 값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번이 정답인데, 전체를 해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안다라면 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뭐 이렇게 가정을 하십시오. 가정을 하는데 폼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뭐 실행이라는 버튼이 하나 있어요. 이 버튼이 하나 있고, 자, 그 다음 텍스트 상자가 있는데 이게 순번이에요. 자, 순번에는 A, B, C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십시오. 자, 이 버튼을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쭉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작동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im as string. 자, 이것은 문자형 변수를 선언하는 그 선언문이 되고요.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정수형이 되겠네요. string search하고 int where라는 두 개의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하고요. 자, with하고 and with 사이에 이제 순번 개체에 대한 이제 입력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input 박스에서 입력 이렇게 입력하면요. 자, 인풋 박스가 만들어지고 입력이란 메시지가 보여지면서, 이건 메시지가 되죠. 보여지면서 여기에 값을 넣어서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은 그 값이 이 변수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B라고 입력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B. 자, 그러면 string search에는 B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find string in text. 자, 이거는 주석으로 지금 입력이 되어 있죠. 작은 따옴표로 해서 주석으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등호를 기준해서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inString. 자, inString은 찾는 거죠. 문자열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문자열이 들어오고, 그냥 대상이 들어오고, 찾는 문자가 여기에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에서 그 해당 찾고자 하는 문자의 위치를 찾는 그런 이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점 value는 여기서 값이 얼마가 되죠? ABC가 되죠. 자, string search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B가 되죠. 왜? 좀 전 입력받은 값을 이 변수에 대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A, B, C에서 B의 위치를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라는 값이, 자, 두 번째 있기 때문에 2라는 값이, 자, int where에 저장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if하고 and with가 나왔습니다. if 하고요, int where, 그러니까 int where 하고 then 바로 나오네요. 자, 변수 값만 주어졌는데요. 조건문이 좀 특이합니다. 그죠? 자, 이럴 때는 int where의 값이 존재하면은 true, 존재하지 않으면 false가 되는 겁니다. 현재는 2라는 값을 가지고 있죠.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만일 입력할 때 여기 D라고 입력하면은 ABC에서 D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을 수 없죠. 찾을 수 없으면은 int where라는 이 변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값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여기서 조건문에서 else로 이동이 되면서 false가 되는 거예요. false.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처리문이 수행이 되는 겁니다. 만일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값이 입력이 되면은 메시지 박스가 보여지는 거예요. string not found. 찾을 수가 없다. 문자열을 찾을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int where에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실행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값이 존재했을 때는 .set focus 뭐죠? 순번 컨트롤에 포커스 커서를 이동을 시켜라. 그 다음 cell start는요 반전을 시작할 위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또 무슨 뜻이냐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요 만약 ABC라는 데이터에서 B를 대입을 했잖아요. 그죠? 자, B를 대입을 하면요. 자, 이 문자열에서 B를 선택을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하는 역할입니다. 이 그 프로시저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찾으면은 어떻게 찾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텍스트가 있을 때 마우스로 꾹 눌러서 쭉 드래그하면 어떻게 돼요? 반전되죠. 반전. 까맣게 선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까맣게 선택되는 그 반전이 시작되는 위치를 뜻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int where 지금 현재 이 값을 가지는데 마이너스 1을 해서 1 값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왜 1 값으로 바꿔주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이 데이터 하나만 까맣게 반전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셀 스타트 값은요. 여기에서부터 0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0에서부터. 그럼 여기서는 1 값이 돼요. 1 값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선택을 하려면 1 값을 가져야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셀 스타트 값은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찾은 값이 2 값이 되잖아요. 그죠? 이 값에서 1을 하나 줄여줘야만 B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셀 랭스 길이가 되는 거죠. 길이. 반전할 문자열의 길이.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B가 되면서 자, 여기 B라고 봤을 때 길이는 랭스. 자, 함수를 묶어버리면은 길이가 반환이 되죠. 자, 이게 여기에 대입이 되고요. 자, 1. 하나의 문자를 이제 반전해라라고 문자의 길이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스타트는 시작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쭉 이제 그 반전을 시키는데 하나의 문자만 반전을 시켜라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어떤 건지. 단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하나 만들고요. 자, 이건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고요. 자, 여기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순번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름을 일단 문제하고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순번이라고 바꾸고요. 자, 그 다음 이것을 자, 이벤트 프로시저를 주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자, 코드를 작성을 해볼게요. 자, 컨트롤 V에서 문제 나온 대로 그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닫고요. 자, 더블 클릭을 한번 자,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더블 클릭을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입력이라는 그 입력 창이 나옵니다. 지금 코드라가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순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번 이제 그 텍스트 상자가 되는 겁니다. 순번 텍스트 상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찾을 겁니다. 자, 그러면 FV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FV 여기 있죠. FV. 자,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전되었죠. 자, 다시 한번. 자, 엉뚱한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메시지 나오죠.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A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A. 자, 확인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반전이 되죠. 자,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아시겠죠? 자, 나머지 보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int where 변수에는 10.56과 같은 실수를 저장할 수 없다. 자, 보세요. 선언할 때 정수형으로 선언을 했잖아요. 그죠? 맞는 설명이고 스트링 서치 변수에는 사용자가 입력 상자를 통해 입력한 값이 저장이 된다. 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4번 입력 상자에서 입력된 문자열과 같은 내용을 찾지 못하면은
else가 되겠죠. else string not found라는 메시지 상자를 표시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피벗 테이블 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폼을 만들 때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기에 가서 기타 폼에 가면은 폼 마법사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 데이터 시트, 모달 대화 상자, 뭐 피벗 테이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엑셀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엑셀에서 피벗 테이블 만들었을 때 그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데이터를 요약 분석할 수 있는 피벗 테이블 형식으로 표현한 폼이다. 맞는 설명이죠. 자, 2번 작성된 피벗 테이블 폼의 스타일은 피벗 테이블 도구의 정렬의 자동 서식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자,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요.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피벗 테이블 도구가 만들어지고요. 디자인이 보여집니다. 디자인. 정렬이 아니라 디자인 메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디자인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설명 틀렸습니다. 메뉴에 대한 설명이 틀렸어요. 3번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을 드래그하여 필터 열 행 필드를 손쉽게 지정할 수 있다. 우리 엑셀에서 그냥 드래그해서 바로 만들 수 있듯이 동일합니다. 만들 수 있어요. 4번 만들기 탭 폼 그룹의 기타 폼에서 피벗 테이블을 선택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벗 테이블의 엑셀의 기본 개념을 그대로 생각하시면은 문제 풀이가 좀 쉬울 거고요. 자, 2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 그 어떤 메뉴의 구성을 좀 아셔야 돼요. 그렇죠? 피벗 테이블 도구에는 디자인이 있다라는 거 아셔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동아리 회원 테이블에서 학과명을 입력받아 일치하는 학과의 학생만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쿼리의 SQL문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게 데이터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그 판단을 외부에서 받아가지고 비교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입력 받아서 자, 이것을 매개 변수 쿼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매개 변수 쿼리라는 것은 실행할 때 레코드 검색 조건이나 필드에 삽입할 값과 같은 정보를 대화 상자를 통해서 입력받는 질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화 상자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받으려면요, 조건을 입력할 때 그 조건에다가 이렇게 대괄호로 해서 묶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 번호라는 필드에 값을 받고 싶잖아요. 그죠? 매출 번호 필드의 값을 받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그 메시지 박스를 그 대괄호로 해서 이렇게 묶어서 표시를 해줘야만 매출 번호 입력이라는 메시지가 보여지면서 매개의 변수의 값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이런 대화 상자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학과명을 입력받을 수 있는 매개의 변수 값을 입력받을 수 있는 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 자, 조건 처리 부분에서 자, 학과명에다가 비교 판단할 때 값을 대괄호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만 학과를 입력하시오라는 이런 메시지가 보여지면서 입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중 우편물 레이블 마법사를 이용한 레이블 보고서 생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고서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보세요. 보고서를 만들 때 레이블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레이블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우편물 레이블 마법사가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실행이 돼요. 클릭을 하게 되면. 그럼 여기서 레이블 형식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편물을 대량으로 발송을 할 때는 자동화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죠? 자동적으로 주소라든지 이런 것을 자동으로 찍어내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을 이제 사용자 지정으로 해서 혹은 이제 엑세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형식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편물 레이블 마법사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마법사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인쇄해서 잘라서 그냥 봉투에다 붙이면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레이블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1번 레이블은 우편물 발송을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출력하려는 테이블에 우편 번호와 주소가 있어야 된다. 이거 맞는 것 같지만 항상 여러분들 반드시라는 얘기가 나오면 의심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우편물을 발송할 때 물론 우편 번호하고 주소를 입력하는 게 맞지만은 아래쪽 그림처럼
전혀 다른 값을 이렇게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사항이지 필수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 수신자 성명 뒤에 기와와 같은 문구를 넣을 수 있다. 이거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라는 정도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3번, 레이블의 크기는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조금 전 말씀을 드렸죠. 기본 형태 주어지고요. 사용자가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블 형식은 낱장 용지나 연속 용지를 선택할 수 있다. 자, 낱장, 연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주소록이라는 연결 테이블의 내용을 거래처 테이블에 추가하는 SQL문으로 옳은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보세요. 거래처라는 테이블이 있고 주소록이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주소록이라는 연결 테이블의 내용을 거래처 테이블에 추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처에 추가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조건이 나오는데요. 두 테이블은 모두 거래처 번호, 거래처명, 연락처라는 동일한 데이터 형식과 필드 순서를 갖고 있다. 자, 여기에 필드가 3개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주소록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동일하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개의 테이블의 그 형식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형식이 같다. 내용 데이터는 다르지만. 자, 갖고 있다. 또한 거래처 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거래처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만을 추가하고자 한다. 자, 이거 설명 잘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거래처 번호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자, 주소록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거래처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삽입을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거래처 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거래처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거래처 번호가 A001이 주소록에 있어요. 그럼 여기 A001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이것을 데이터를 삽입을 하지 않고 A002가 있고 여기 A002가 없으면은 그때는 여기에다가 인서트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지금 조건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정답은 2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insert into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강의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없는 상태고요. 틀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필드명만 있고요. 이 상태에서 insert into, 자, 그러면 수강생 테이블에 이름, 과목, 주소, 수강료를 데이터를 입력을 해라. 그때 값은 김길련, 정보, 남구, 100이다 라고 하면은 수강생 테이블에 김길련, 정보, 남구, 100을 넣어라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뭐 1번, 뭐 2번 뭐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에는 select 문이 들어갑니다. select 문. 그 insert into, 자, 정보 수강생에다가 자, 이 필드에다 값을 넣는데 어떤 값을 넣느냐? 자, select 문이 들어가서 수강생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다른 테이블에서 찾아서 그 값을 insert 할 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자, 주소록에서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거래처에 넣어야 되는데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select 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nsert into, 자, 거래처에다가, 거래처 테이블에다가 넣어라. 넣어라.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테이블명, 그 다음에 필드명까지 같이 들어간 게 맞죠.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이 문제에서는 설명을 했죠. 주소록과 거래처의 테이블 구성이 같다는 얘기예요.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필드명을 입력하지 않아도 생략해도 상관이 없어요. 됐죠? 자, 그 다음 셀렉트 문이 나옵니다. 셀렉트에서 주소록 테이블에서 찾아라. 주소록 테이블 찾아라. 찾는데 조건이 있죠. 자, 거래처 번호가 같지 않아야 된다. 거래처 번호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래처 번호가 뭡니까? 거래처 테이블에 대한 거래처 번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죠. 자, 주소록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주소록에 있는 거래처 번호가 자, 또 셀렉트 문이 또 나옵니다. 자, 거래처에 거래처 번호하고 not in, 같지 않아야 된다. 같지 않아야 된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값을 insert 해라. 됐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 2번이 정답이 되고요. 나머지는 답이 되지 않는데 전혀 뭐 답하고 상관이 없는데 4번 보십시오. 4번이 비슷해요. 보세요. insert into 거래처 해서 거래처 부분에 필드명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 select해서 여기 모든이라는 의미의 별표가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거래처명,
거래처 번호, 거래처명, 연락처라고 해서 문제에서 요구한 것을 그대로 필드명을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플럼 주소 맞고요. where 해서 조건이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다 맞아요. 그 다음 select해서 거래처 번호까지는 맞는데 플럼 거래처, 여기는 플럼 주소록이죠. 주소록이 아니죠. 주소록이라고 입력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은 자, 주소록에 대한 거래처 번호하고 그 다음 여기는 주소록에 대한 거래처 번호를 또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잘못된 비교잖아요. 주소록이 아니라 거래처라고 하면은 맞는데 주소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3년 2회 핵심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